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은 미국의 대선 관련된 또 불확실성이나 그리고 또 트럼프 트위터의 여러 가지 내용에도 불구하고 어떤 미국 시장은 밀렸어도 국내 시장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솔직히 뭐 이 부분이 계속 시장을 끌고 갈 것인지 보다는 일단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 있다는 관점 쪽에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오늘은 최근 들어서 지표 쪽에서 강하게 변화가 나오고 있는 어떤 해운 운임 지수와 관련된 쪽의 변화와 함께 그러면 해운 업종도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흐름들을 한번 체크해 보면서 해운주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해운주 하게 되면은 솔직히 지금 뭐 강하게 부각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경기 민감주에 대한 성격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대표적인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변화가 나와야 그에 따른 기대감이 높을 텐데 아직은 좀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변화는 조금씩 더 먼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물동량이나 교역량이 증가해야 당연히 중국에서 미국까지 가는 배, 그리고 또 한국에서 어떤 브라질까지 가는 배, 이런 여러 가지 선사에 대한 교역량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어떤 교역량에 따라서 변화가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기존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이어졌었고요. 게다가 코로나19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어떤 교역량 자체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요인들이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여파는 과거 일이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변화 요인들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또 중요한 게 제조업 지표와 관련된 중요한 지표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이런 부분들이었죠. 미중 간의 무역 전쟁들 같이 이어졌고 게다가 또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졌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충격은 있었는데 일단 회복은 되기 시작했습니다. 회복은 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를 보게 되면 일단 나머지 물동량이나 여러 가지 교역량들도 같이 회복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일단 해운 운임과 해운 업종과 관련된 쪽에서 바라볼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는 쪽과 함께 저희가 많이 쓰는 게 BDI 지수, 즉 발틱 해운 벌커선 관련된 해운 운임 지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컨테이너 쪽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컨테이너가 규격화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넣을 수 있는 쪽은 어느 정도 한정되고 규격화된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대적으로 벌크선 관련된 쪽은 좀 다양합니다. 뭐 석탄이나 곡물 이런 쪽으로 어떤 규격화되지 않은 쪽에 대한 화물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 두 가지로 많이 구분을 하는데 특히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경우 최근에 많이 쓰는 게 중국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많이 보고 있는데 추이를 한번 볼까요? 벌써 작년에 고점도 넘어갔죠. 그리고 최근에 2년간 고점들도 다 넘어갔다라고 하는 강세가 흐름이 나온다라는 쪽에서 주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으면은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에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도 같이 관심을 받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쪽에서의 변화 중에서 먼저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2년 이후 최고치를 보인다라는 쪽인데 이 코로나19 우려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또 공급과 수요 논리가 여기서도 작용합니다. 운임 지수다 보니까 그쪽으로 보게 되면 글로벌 선사가 선박 투입을 감소시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때 배를 움직여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되겠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이 나오죠. 근데 여전히 화물량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중 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수출입 관련된 데이터들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중국 같은 경우도 약간 유화책을 보이면서 미국의 곡물들 사들인다 이런 쪽으로 계속 늘린다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수출입 물량은 역대 최대로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줄어들었는데 수요는 여전하다. 그런 관점 쪽에서 운임지수가 컨테이너선 쪽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맞다고 봐야 될 흐름들이고요. 하지만 좀 아쉽게도 BDI 지수, 즉 벌커선과 관련된 지수에 대한 동향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합니다. 한번 지난 6월 달쯤에는 강하게 변화가 나왔다가 지금 약간 좀 주춤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변화가 될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은 남아있다는 쪽에서 봤었을 때 대표적으로 벌크선이 많이 쓰는 쪽의 화물 중에 하나가 철광석이죠. 그에 따른 동향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특히 지금 어떤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다고 하더라도 이 철광석 생산이 호주 쪽에서 뭐 산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재해 쪽으로 인해서 공급이 좀 차질됐다라는 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 쪽으로 대체 공급이 나오기 시작하고 중국은 최근 들어서 내수조에 어떤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SOC 투자가 또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건설 기계 관련된 쪽에서 포크레인이나 이런 쪽도 중장비 쪽도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모습들이 확인되죠. 그런 쪽으로 보다 보니까 이 변화 가능성들, 즉 공급 다시 이어지고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벌크 운임 지수도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은 중국의 철광석 가격입니다. 최근 들어서 나오는 쪽 한번 강하게 움직였다가 주춤했다가 재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런 쪽에서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가 높다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스타 벌크 캐리어스라고 하는 또 글로벌 미국에서 또 증시에서 벌크선 관련된 쪽에서 대표적인 종목 같은 경우도 한번 거의 비슷한 모습들처럼 BDI 지수와 거의 유사하게 움직였다가 최근에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BDI 지수가 이제 중국의 여러 가지 중국발 수요 쪽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나올 변화들을 먼저 감지하면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같이 국내 시장에 연결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도 살짝 눈여겨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그래도 그나마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반영되는 HMM이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 현대상선 쪽이 명맥을 이어가는 회사라고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코스피 지수보다 월등히 좀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좋다라는 관점 쪽에서 변화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좀 부진합니다만 앞서 보셨던 글로벌 여러 가지 동향을 봤었을 때는 반등 쪽에 무게를 두지 않을까라는 쪽도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들의 변화의 가능성도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주요 해운주들을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HMM 같은 경우는 반기 벌써 흑자 전환하면서 그동안 4, 5년 동안 현대자동차의 실적 그대로 이어지다 보니까 부진했는데 오히려 흑자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망가졌던 주가가 좀 올해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고요. 벌크선의 대표적인 주자 페노션, 대한해운 모두 다 올해 실적들은 좋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비싸지가 않죠. 거기다가 자산 대비 저평가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올해 우려감이 좀 더 깊었다는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 주가에 대한 변화들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초점을 맞춰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관련된 투자 전략을 같이 지켜보게 되면은 무엇보다 이제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게 되면은 수혜 섹터라는 거는 당연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대표적으로 뭐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얘기가 또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게다가 어느 정도 안정세가 이어지게 되면은 관심이 되게 다시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경기 민감주의 반등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또 하나의 흐름들도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대적으로는 오히려 BDI 지수의 반등과 함께 노릴 쪽은 어떤 벌크선 관련된 회사들, 대한해운 같은 경우가 오히려 좀 더 관심이 높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어떤 눌렸을 때 어떤 중기적 시각 쪽에서의 대응은 나쁘지 않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 중에서 한 종목을 꼽으라라고 하게 되면 KSS해운이라는 종목을 좀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가스 관련된 쪽에서 해상화물 운송에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매출의 거의 9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죠. 근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지금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천연가스, 즉 그레이 수소라고 얘기를 하죠. 즉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수소가 아직까지는 대세입니다. 한 2030년까지도 여기가 거의 50%대까지 여전히 유지를 할 걸로 보이지다 보니까 그러면은 천연가스 관련된 쪽에 대한 운송들이 계속 많아지겠죠. 수소 경제가 커질수록 이쪽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부분들 쪽으로 봤을 때는 KSS 해운이 가스 관련된 쪽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실적도 꾸준한데 PR 8배, PBR 0.7배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변화가 꾸준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12,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8,800원대로 대응을 하면서 어떤 또 수소 관련된 쪽에 대한 변화들도 같이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해운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동향들을 한번 점검하고 체크해봤는데요. 당장의 변화보다도 서서히 변화가 들어올 때는 어떤 주가에 대한 탄력들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한 번쯤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